안녕하세요. 거북이와 함께하는 타로 원서 강독 제17장 템퍼런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도는 253페이지 아래서 세 번째 문단에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새롭게 되살아난 지금 이 리비도, 삶의 활력, 활기, 생명력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었죠. 계속할까요? The libido, thus revivified. 자, 이렇게 되살아난 리비도는 begins to flow in another direction.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한다. 사실 여기서는 리비도가 실은 그 전에는 모르겠어요. 예전에 흘렀던 리비도가 이제 막 흐트러져 갖고 막 이제 그냥 지척지척거려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전과는 어쨌든 다른 방향이겠죠. After the enforced inactivity of the hanged man and the cruel dismemberment of death. 자, 행드맨에서는 뭐가 있었어요? inactivity가 있었죠. 무기력함 혹은 어떤 enforced inactivity니까는 강요된 비활동성인 거죠. 아니 나무에 그렇게 묶여 있으니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런 강요된 비활동성과 cruel dismemberment of death. 데스 카드에서의 아주 잔인한 dismemberment 하면 갈기갈기 이렇게 잘리는 거잖아요. 잔인한 그 해체 이후에 The hero's energy now lives. 영웅의 에너지는 이제 lives. 도약한다. Like an electric current. 마치 전기의 흐름. 전류잖아요, 전류. 그 전류처럼 from the higher to the lower potential. 저 높은, 그러니까 더 높은 데 있는 데서 더 낮은 데 있는 어떤 잠재력으로, 그러니까 높은 잠재력에서 낮은 잠재력으로 드디어 흐르기 시작한다. A fresh connection is being made. 아주 뭔가 신선한 새로운 연결이 지금 막 만들어지고 있는데 뭐와 뭐 사이의 새로운 연결이냐면은 between the sky blue clarity of spirit. 영의 그 영혼의 혹은 로고스의 그 스카이 블루 클래리티 하늘색의 아주 명료함 명징함인 거죠. 그런 것과 and the bloody red of human reality. 인간 현실의 그 빛처럼 붉은 그 색깔이 지금 템퍼런스를 보면은 하늘색 그 단지에서 빨간색 단지로 이렇게 흐르잖아요, 뭔가가. 그 연결이 드디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Aquarius, 물병자리가 the sign of ideal relationship. 근데 이 물병자리는 이상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사인인 거예요. 그 물병자리가 is concerned with the interplay between perfect principle and perfect form. 그러니까 완벽한 프린시플 원리와 그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스카이 블루 클래리티 오브 스피릿이죠. 그 완벽한 원리와 퍼펙트 폼, 완벽한 형태 있잖아요. 이 땅의 원리인 거죠. 블러디 레드 오브 휴먼 리얼리티인가. 요 둘 사이에 인터플레이, 상호작용에 그러니까 관여를 하고 있다. 요거 지금 이 작업을 뭐가 도와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병자리가 지금 도와주고 있다라는 거죠. Since the angel both pours and receives in one gesture. 자, 이 천사가 one gesture 하면 한 동작인 거죠. 두 동작이 아니라 한 번에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both pours and receives니까는 붓는 것과 받는 것을 한 동작에 지금 하고 있어요. 천사가 달인이죠, 달인. 그러니까 천사급인 거죠. 하고 있기 때문에 she creates a new rapport between the directive thrust of the positive yang and the quiet containment of the receptive yin. 그녀는 이 양과 음의 어떤 뭔가 그 라포 있잖아요. 라포 하면은 교감이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네요. 근데 양은 어떤 양이냐 하면은 다이렉티브 스러스트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지시적이고 무언가를 이렇게 쭉 앞으로 뻗어 나가는 그런 추진력인 거죠. 그러니까 이 포지티브한 양의 그 지시적인 추진력과 리셉티브 인이니까는 수용적인 음인 거잖아요. 그 수용적인 음은 quiet containment니까 조용한 어떤 수용인 거죠. 그러니까는 음은 조용하게 그냥 담는 거잖아요. 그 담는 것을 그 새로운 교감을 지금 창조를 하고 있다. 심지어 한 동작에.
in this way 이런 식으로 she unites the magic of the magician. 그녀는 마법사의 마법과 with that of his female counterpart strengths. 그 마법사의 여성적인 대응점 있잖아요. 여성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그 strengths를 unite 통합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남성적인 마법과 여성적인 마법을 통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냥 이렇게 읽어 나가면은 별게 아닌 것 같지만 이거를 막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구나 이게 음과 양. 근데 그거는 남성적인 마법과 여성적인 마법. 근데 남성적인 마법은 이렇게 밖으로 뻗어나가는, 여성적인 마법은 이렇게 안으로 수용하는. 근데 그게 템퍼런스가 한 동작에 보여주구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은 너무 굉장하지 않아요, 정말? 예. 이걸 템퍼런스에서 해야 된다고 하면은 진짜 굉장하지 않냐고요. 예. In the Magician and in Strength. 자, Magician 카드와 Strength 카드에서는 The lemniscate가 is pictured as a hat. 모자에 그 lemniscate가 그려져 있었잖아요. Such a hat. 그런 모자는 is a kind of trademark. 어떤 종류의 그 상표인 거죠. 트레이드마크가. 예, 상표이거나 all insignia of office 혹은 어떤 사무실을 대표하는 휘장인 거예요. 예, 즉 예를 들면은 뭐 제복 같은 거 있잖아요. 경찰관이나 아니면 뭐 자기 어떤 직업을 나타내는 그런 종류의 엠블렘이었잖아요. 그 렘니스케이트가 딱 이렇게 박혀 있는 게. 그러니까 나 마법 부릴 줄 아는 사람이야 라는 티를 내야 되는 거죠. 예. It indicates that its wearer. 그것은 표시를 하는 거예요. 뭘 표시하냐? 그것을 쓰고 있는 사람이, 즉 그 휘장을 혹은 그 렘니스케이트라는 그 표시를 하고 있는 사람이 is but the custodian of the magic powers. 예, 마법의 힘이나 or divine talent 아니면 어떤 신성한 재능의 custodian, 수호자라는 것을. 네, which it symbolizes니까는 그 렘니스케이트가 상징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마법적 힘이나 신성한 재능이라는 거죠. 아무튼 이 어딘가에 뭐 모자에 있건 아니면 어디에 있건 간에 그 렘니스케이트 표시가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거를 인디케이트 하는 거였죠. 그런데 The Angel Temperance, 우리 템퍼런스 천사는 wears no hat, 그런 모자를 쓰고 있지 않아요. Her divine powers, 그녀의 신성한 힘은 are invested in herself, 그녀 안에 있어요. 그냥 그걸 그렇게 그 모자를 써야 그 힘이 나고 그 모자 벗으면 그냥 일반인으로 돌아오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이미 천사는 그런 거 없이도 마법의 힘을 부릴 수 있는 존재인 거죠. 예. 심지어 남성적 마법과 여성적 마법을 함께. A good way to understand the drama of this card. 자, 이 카드의 드라마를 이해하는 또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 하면은 to contrast it with the theme of interaction of the opposites as it is pictured in other trumps. 예. 그것을 한번 contrast 하면 대조해보는 거예요. 뭐와 대조를 해보냐 하면은 다른 카드들 있잖아요. 다른 메이저 카드에서 the opposite, 대극이 묘사된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대극이 인터랙션, 상호작용하는 주제와 이 템퍼런스를 한번 비교해 보면은 지금 이 카드에서 나타나고 있는 드라마가 이거구나 라는 거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For example, 예를 들어 in the chariot, 우리 전차 카드에서 which is the card directly above temperance in our map. 근데 이 7/3 배열의 지도에서 이 템퍼런스 바로 위에 있는 카드죠. 전차 카드는. 예, 거기에서 the red and blue opposites, 빨간색과 파란색의 대극은 appeared as, 어떻게 나타났어요? 어떻게 나타났냐면은 two headstrong horses yoked together. 예. 함께 묶여 있었죠. 예, 함께 묶여 있는 헤드스트롱 홀스니까 더럽게 고집센 두 마리의 말로 그렇게 표현이 됐었잖아요. 이 대극이 전차에서는. Although these two, 비록 이 두 마리의 말이 seemed an ill-matched team, 잘 어울리는 한 팀이 아니었죠. 예, 그렇게 잘 어울리는 한 팀으로 보이지 않았지만
their mysteriously invisible reigns. 그들에게는 굉장히 신비로운 어떤 보이지 않는 고삐가 있었죠. 예, 그 고삐가 hinted at divine guidance. 예, 신성한 지도를 암시를 했었죠. 예,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어떤 그 보이지 않는 고삐가 있어서 이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신성한 가이던스가 있다라는 그 암시가 있었어요. 근데 in temperance, 이 템퍼런스 카드에서 this divine guidance, 이 신성한 가이던스가 comes directly, 직접적으로 오는 거예요. 뭘 봐서 직접적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The winged angel, 아예 날개 달린 천사가 이제 눈앞에 현현을 했잖아요. 예, 그것도 its central and sole figure, 심지어 이 카드의 가장 중심에 그리고 유일한 인물로 등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차 카드에서 이 템퍼런스까지 오기까지 7단계를 오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겠냐고요. 이 보이지 않는 그 신성한 가이던스를 드디어 내 눈으로 확인하기까지. 감동적이네요, 진짜. 자, 다음 문단 하겠습니다. 이 문자는 조금 추상적이고 어렵지만은 그래도 이제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시죠. The symbolism of temperance. 템퍼런스의 상징주의는, 그러니까 템퍼런스가 상징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심볼과 심볼리즘의 차이 혹시 아시겠어요? 예, 심볼은 상징인 거죠. 근데 심볼리즘은 그 상징을 이루는 체계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템퍼런스의 가 상징하고 있는 그 체계라는 게 is more impersonal and abstract than that of the chariot. 예, 전차의 그 심볼리즘보다 훨씬 더 impersonal 하면은 비인격적이라는 거죠. 비인격적이고 그리고 abstract, 추상적이다. 예. 전차는 훨씬 더 우리 피부에 와닿잖아요. 그 상황이. 근데 템퍼런스는 여러분들이 왜 리딩이 어려운 거예요? 대체 이게 뭐 하고 있는 거야? 피부에 확 와닿지가 않죠. 이게 바로 impersonal하고 abstract하다라는 말이죠. It offers us a view of the situation from the aspect of eternity. 그것은, 즉 이 템퍼런스 카드는 from the aspect of eternity, 영원의 측면에서, 예, 그러니까 유한하지 않고 무한한 측면인 거죠, 지금. 예, 그러니까 이 지상의 현실과 다른 거예요, 이게. 예, 이 영혼의 측면에서 the situation, 상황을 보도록, 예, 영혼의 측면에서 보는 그 상황의 관점을 우리에게 제공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 템퍼런스가. 근데 어떻게 그걸 제공해주냐? Putting us in touch with the Aquarian realm of pure unitary knowledge. 이 물병자리의 어떤 영역 있잖아요. 그 물병자리의 영역이라는 거는 pure, 아주 순수하고, 그리고 unitary, 무언가가 분열된 게 아니라 통합된 하나인 그런 knowledge, 지식이라는 거죠. 그런 지식과 우리가 putting us in touch with, 접촉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는 거죠. 근데 이것은 뭐냐면은 which exists behind our world of appearances.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는 게 appearances, 어떤 형상 혹은 겉모습으로만 보이는 바로 그건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그런 걸로 이루어진 우리 세계의 이면에 놓여져 있는, 이면에 존재하고 있는 바로 그 pure, 순수하고 그 다음에 unitary, 아주 단일한 어떤 그 지식과 우리를 접촉하게 해준다. 이게 뭐예요? 결국 신성한 것, 성스러운 것과 우리를 접촉하게 해준다라는 거죠. 성과 속이 분리가 되었잖아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런데 그 성과 속이 다시 하나가 돼서 합일이 되는 게 이제 월드에서 벌어지는 건데, 그 처음 시작이, 그러니까는 이 성과 속에 드디어 이제 무언가 합쳐지고 있다라는 바로 그게 이 템퍼런스에서 이제 우리 눈앞에 확연히 보여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Here, 자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 템퍼런스 카드에서 에너지가, 근데 그 에너지가 formerly experienced as two separate beasts. 이 에너지를 우리가 옛날에는 이제 전차 카드인 거죠. 전차 카드 예전에는 어떻게 우리가 경험을 했냐면은
two separate beasts, 두 개의 나뉘어진 야수로서 우리가 경험을 했죠. 빨간 말과 파란 말로 이 에너지를 경험을 했었는데 그게 is now revealed to be one vital current.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계시되고 있어요? 예, 하나의 아주 중요한 그 current, 흐름으로서 우리에게 이제 계시가 되고 있는 거죠. 파란 물병의 물이 빨간 물병으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연결돼 있죠. 이 연결된 걸로 하나로, 두 개가 하나로 지금 우리에게 계시가 된다. In the chariot, 전차 카드에서 the task of the libido, 리비도의 그 작업은 was to move the hero forward on his journey. 우리 영웅이 그의 여정을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하는 그런 역할이 바로 리비도의 역할이었죠. 예, 진짜 그야말로 정력이죠, 정력. 예. In temperance, 우리 이제 24번 카드에서는 the libido itself, 그 리비도 자체가 undergoes transformation. 이제 뭘 해요? 변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어떤 인간의 리비도가 이제 그 신성한 어떤 힘과 결합을 해서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가 되는 그 과정이겠죠. The opposite, 그 대극들 which were pictured at the beginning of the realm of equilibrium. 자, 이제 이 두 번째 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걸 갖다가 우리가 균형의 영역 realm of equilibrium이라고 했죠. 예. 이 균형의 영역의 제일 첫 번째 카드, 즉 마르세유 덱으로 말하면 저스티스죠. 예. 저스티스에서는 as the two pans of justice's scales, 저스티스가 들고 있는 그 저울에 두 개의 접시로 묘사가 됐어요. 근데 그 두 개의 접시는 어떤 모양을 하고 있었어요? held apart by a fixed bar. 예, 고정된 막대에 이렇게 그게 그냥 또 고정돼서 매달려 있었죠. 예, 그렇게 묘사가 됐던 이 대극이 are now shown as red and blue containers. 지금은 어떻게, 템퍼런스에서 어떻게 보여지고 있어요? 예, 빨간색과 파란색의 containers, 그릇, 이제 꽃병인 거죠. 예, 그 항아리로 보여진다. For the one unique fluid of being. 예, 근데 그 두 개의 그 항아리는 하나의 아주 독특한, 유일한 그 액체, 유동성의 어떤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이제 그 파란색과 빨간색의 용기가 되어 있는 거죠. 예. They have now become alternate forms. 그것들은 이제 어떤 대안적인, 그러니까는 새로운 그런 형태가 되었어요. Which shape and hold this 엘랑비탈. 엘랑비탈은 철학 용어입니다. 제가 이거 찾아봤더니 철학가 베르그송이 만든 용어라고 하고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생명의 약동이라고 합니다. 예, 우리 셀리 니콜슨 선생님이 어찌나 유식하신지. 예. 아무튼 이 베르그송이 얘기했던 이 생명의 약동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이것, 그게 뭐예요? 빨간색 항아리와 파란색 항아리를 흐르고 있는 그 물인 거죠. 예, 그 액체. 예. 그것의 형태를 만들고 그리고 유지를 하는 그것으로 변형이 된 거죠. 예. 굉장히 진화한 것 같지 않으세요? 전차 카드에서만 하더라도 무슨 말이잖아요, 말. 그게 말이었었는데 이제 그 말이 변형이 돼서 계속 그 분리가 되어 있기는 해요. 빨간색 항아리와 파란색 항아리지만, 하지만 거기서 무언가 진짜 중요한 그 리비도가 나와서 그 리비도가 반짝반짝 빛나는 그 투명하고 하얀색의 그 물로 지금 합쳐지고 있다라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진화인 거죠, 인간에게 있어서는. 자, 카드 흐름상은 그렇긴 한데,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기까지, 그러니까 진정으로 경험하기까지 얼마나 오래 마음 공부를 해야 할지 참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아직도 그냥 전차 단계인 것 같아요. 여기저기 그냥 지 멋대로 뛰어 날뛰고 싶어 하는 빨간색과 파란색의 말이 그냥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